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리플 투자자들을 위해서 리플이 과연 이렇게 이제 무너질 것인가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 최근에 지난주에 실제 이 크립토 시장에 레버리지 물량이 많이 청산되면서 알트코인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중에 특히 리플이 조금 많이 빠졌는데요. 왜 그런지와 향후 이제 리플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리플을 볼 때 리플이 왜 이렇게 많이 최근에 더 빠졌을까라고 고민해 보면 좀 큰 그림에서 보면 리플이 그동안 가장 많이 올랐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서 차트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1년 기준으로 한번 상승률을 보면 1년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한 56% 정도 올랐고, 이더가 한 43%, 솔라나는 11%밖에 못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BNB 한 82%뭐 이렇게 올랐는데 리플만 혼자 335%입니다. 그래서 1년 기준으로는 여전히 리플은 굉장히 큰 수익률을 보이고 있죠. 최근에 좀 알트코인 시장이 많이 좋아졌다가 지금 조금 빠지긴 했는데, 그거보다 먼저 리플이 먼저 굉장히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고, 3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제 리플이 좀 이제 많이 빠졌죠. 다른 차트에 비해서 뭐 비트코인 한 8%, 이더와 BNB는 뭐 크게 빠지진 않았고, 솔라나 마이너스 5% 빠졌는데 리플이 한 33% 정도 3개월 기준으로는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많이 빠진 거는 실제 1년 기준으로 보면 많이 올랐던 그 이유로 인해서 더 빠진 경향이 있죠. 한 30일 기준으로 봐도 리플이 많이 빠졌어요. 이더 한 11%, 솔라나 마이너스 22%인데 리플 한 20% 정도 해서 전반적으로 메이저 중에서도 많이 빠져 있는 경향을 보이죠. 그래서 전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좀 더 이제 명확한데, 주봉 기준으로 보시면 우리가 뭐 최근에 이 변동도 있지만 주봉 기준으로 이때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서 제일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이제 그 오름폭으로 보면 주봉 기준으로는 여전히 이 차트가 나쁜 그림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크게 보면 횡보하는 거죠. 근데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변동 시장을 우리가 좀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일본 기준으로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겠죠.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여기서 이제 많이 빠져 있는 그림인데, 뭐 크게 봤을 때는 사실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최근에 이제 변동폭에서 대부분의 이제 알트코인에 비해서 리플이 조금 더 이제 빠져 있는 그런 경향은 있고요. 그래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걱정해야 될 이제 그런 이슈들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여전히 이 큰 상승 이후에 여기서 이제 횡보 구간이고, 최근에 이제 뭐 리플만의 문제가 아니죠. 전체 알트코인 시장이 레버리지 청산되면서 다 빠졌기 때문에 그 빠졌을 때 리플은 조금 더 이제 빠진 뭐 그런 경향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아직까지는 차트상으로 그리고 리플의 어떤 펀더멘탈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많이 빠진 뭐 이유도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 뒤에 좀 살펴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리플 같은 경우 이제 ETF 승인이 기대되고 있었는데 그것도 좀 밀렸어요. 미국이 이제 셧다운 이슈로 인해 리플뿐만 아니고 모든 이제 ETF들이 다 연기가 됐습니다. 리플이 가장 승인 확률이 높았는데 그 승인 확률이 높은 리플이 또 밀리면서, 그리고 알트코인 시장의 레버리지가 청산되는 그런 이슈, 그리고 미중 간의 어떤 관세로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 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리플의 이런 이제 가격 하락을 이룬 이제 현재 상황이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단기적인 이벤트이긴 합니다. 결국에 이제 남아있는 이슈들이 좋은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기다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11월 뭐 이후에 아마 리플의 어떤 승인 혹은 뭐 연기 이런 게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근데 이제 셧다운 때문에 좀 연기된 그런 이슈도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온체인 지표에서 보면 고래들의 움직임도 리플의 일시적인 하락에 좀 영향을 줬습니다. 실제 보시면 이 고래들의 이제 거래소가 이제 총 코인 이동량인데, 실제 고래의 이동량이 좀 많이 생겼죠. 바이낸스에 많이 생기면서 고래 이동에 비해서 가격이 이렇게 조금 떨어진, 고래들이 움직일 때 고래들은 이제 파란 선이고 가격은 검은 선입니다. 검은 선이 이렇게 떨어진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한번 큰 움직임 뒤에 아직은 이제 고래의 움직임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좀 독특한 게 지금 현재 리플 상황은 좀 재미난 상황이 있는데, 특히 리플 투자자는 이제 한국의 투자자들이 많잖아요. 자금의 현황을 보면 우리가 이제 바이낸스하고 업비트를 좀 비교해 보면 좋은데, 바이낸스의 거래량을 보면 거래소 보유량이 바이낸스
바이낸스에 굉장히 많이 있다가 최근에 이제 리플의 일시적인 좀 하락과 함께 보유량이 좀 빠졌어요. 파란색이 보유량인데 그죠? 이 빠진 모양이 보이시죠? 그렇게 빠졌는데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것은 바이낸스는 빠졌는데 업비트는 오히려 보유량이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비트의 보유량이 이렇게 쭉 적다가 최근에 바이낸스 물량이 빠지고 업비트는 오히려 이제 늘었죠. 그래서 국내 어떤 리플 투자자들, 특히 이제 고래 투자자들 중심으로 리플을 하락 때 또 매수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수 있죠. 혹은 이제 바이낸스에서 물량을 업비트로 가져온 걸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김프가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에 있는 물량을 업비트로 가져와서 김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판 걸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팔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시장에서는 팔았지만 이 물량이 어딘가에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물량이 업비트에 있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상황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이제 해석할 수 있긴 한데 중요한 것은 한국 특히 이제 리플 고래 투자자들이 물량을 바이낸스에서 업비트로 가져오거나 혹은 업비트에서 추매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근데 지표상으로는 바이낸스 물량이 업비트로 좀 넘어왔다. 그래서 업비트에 이제 리플의 보유량이 좀 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량이 는 것은 향후 이제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일단 유동성 자체는 이제 업비트에 좀 더 많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단기적으로 리플이 이제 하락을 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관세 이슈가 정리가 되면 그게 한 10월 말 이후 뭐 11월 초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이 나오겠죠. 그리고 특히 이번에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제 또 다음 주 한 목요일 새벽 한국 3시 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기점으로 해서 전반적인 시장의 어떤 흐름들이 결정이 될 텐데 그 흐름에 따라서 또 리플의 어떤 방향이 또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ETF 승인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단기적인 악재들 이런 걸로 인해서 가격이 좀 하락을 했고 그런 하락분에 대해서 아직 여전히 시장은 변동성이 있지만 향후에 이제 좀 기대되는 그림들은 여전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도 많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뭐 리플뿐만 아니고 모든 알트코인들이 특히 비트에 대비해서 많이 이제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빠져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온체인 지표들, 데이터들 어떻게 흐르는지를 좀 살펴보고 시장의 좀 객관적인 자료들로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두 리플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들 잘 보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